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슈픽은 오늘이 10월 10일 촬영하는 오늘 날짜 10일이고 이번 주 10월 14일부터 직장의 괴롭힘 관련해서 과태료 적용 대상이 새롭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다시 말해서 10월 14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과태료 적용 대상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먼저 한번 보면요. 먼저 1,0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건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괴롭힘을 했을 때에 새롭게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친족은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를 중심으로 한 친족을 혈족이라고 하고요.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을 인척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뭐 쉽게 말해서 뭐 사장의 배우자, 뭐 자녀, 뭐 부모, 뭐 형제 자매 또 이런 사람들이 직원을 괴롭히면 기존에 없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기법 76조의 3의 1 그다음 2항에 나오는 것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을 때에 이게 뭐 최근에 직장의 괴롭힘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신고를 해도 조사를 안 하거나 그런데 신고해서 조사 안 하는 경우보다는 인지 꼭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만 조사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알았다, 뭐 소문이 떠돈다, 그랬더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업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7항에 보면 누설, 비밀 누설, 뭐 성희롱도 마찬가지지만 괴롭힘도 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누설될 수가 있으니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저도 뭐 이런 걸 많이 상담받고 또 뭐 주위에서 이런 걸 보면 성희롱도 그렇고 괴롭힘도 그렇고 이게 본의 아니게 누설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뭐 비밀 누설 금지, 누설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또 알게 되죠. 어쨌든 이것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되었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이제 새롭게 이거 10월 14일자로 시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벌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꽤 종류가 많아요. 하지 말란 이야기죠. 자, 먼저 가장 강한 벌칙은 보시는 것처럼 70조의 3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걸 이유로 이제 피해자한테 뭐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이라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과태료는 이건 유일하게 형사처벌입니다. 이건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죠. 성희롱 관련해서 신고했더니만 나중에 이 피해자를 뭐 해고 기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역시 이것도 벌칙은 동일해요. 근데 뭐 최근에 주위에서 이런 걸 보면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행위자는 징계받고 뭐 정직받고 뭐 해고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해고 아닌 정직 같은 걸로 몇 달 있다가 다시 출근해서 버젓이 다니고 피해자는 오히려 퇴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어쨌든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원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과태료 부과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에 또 10월 14일자로 시행되는 것 중에 기존의 과태료를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1차, 2차, 3차로 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이걸 바로 한 번에 1,000만 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먼저 보면 아까 언급했던 사용자 친족, 뭐 사용자 또는 친족, 친척, 뭐 혈족, 인척 이 친족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보면 사용자가 한 사람한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 다수에게 괴롭힘을 했을 때는 1차 500, 2차 1000,
3차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했을 때도 200 이런 식으로 200, 500, 1000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그 밖에 기타 이런 식으로 1, 2차, 3차를 구분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타에 보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 추가된 것 500인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파에 보면 근무 장소 변경, 그 다음 하에도 근무 장소 변경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위에 나온 파의 근무 장소 변경, 즉 76조의 3 제4항의 근무 장소 변경은 피해자에 관련된 거고요. 피해자, 즉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 확인되었을 때 피해자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근무 장소를 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 내지는 근무 장소 변경, 만약에 직장의 괴롭힘으로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그리고 근무 장소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의무사항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 징계, 언론 기사에 괴롭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징계 자체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설명드리면 일반 징계하고 다른 점. 자, 일반 징계,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 이력서기제 등 이런 것이 징계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징계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이 감안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징계하지 마, 봐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직장의 괴롭힘과 성희롱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네. 사실 확인되면 신고 들어갔고 또 인지 조사를 했는데 괴롭힘 아니다, 뭐 성희롱 아니더라면 뭐 징계할 수 없지만, 사실 확인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나와 있는 누설했을 때의 과태료 대상. 자,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10월 14일자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과태료, 그리고 좀 세분화된 과태료 적용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